네, JYP의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요, 이 앨범 5개 연속으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습니다. 자, 2위는 BTS 지민의 뮤즈가 차지했는데요. 자, K-팝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오빠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BTS의 멤버들 돌아오고 있는데요. 자, 최근 전역한 진 같은 경우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성화를 봉송했고, 또 이제 10월엔 멤버 제이홉을 시작으로 하나, 둘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상반기 흐렸던 엔터주의 분위기, 하반기엔 달라질 수 있을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MG 기자가 아니면 들어볼 수 없는 소식, 엔터주 소식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정 기자가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젊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엔터주 업황이 최근에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이랑 대비해서 좀 더 안 좋았는데요. 제가 이걸 데이터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음반 판매량이랑 공연 모객수 모두 이제 전년 대비해서 빠졌는데, 저 얼마나 빠졌냐라고 하면요.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 제가 엔터 4사의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이브, SM, JYP 그리고 YG죠. 보면은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구 물량 빠지면서 15%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고, 공연 모객수도 5%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올해요,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상반기에는 많이 바닥을 다졌고 이젠 하반기부터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남돌이 특히 돈을 많이 번다고 지난 시간에 정 기자가 좀 분석을 한 적도 있었는데, 네. 남돌들이 하반기에 대거 지금 컴백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남돌이 남자 아이돌의 줄임말인데, 일단 여기도 국내 엔터 4개사의 지금 하반기 남돌들 이 활동 계획 같은 것들을 역시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랑 보이넥스트도어가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일본 싱글 냈고요. 엔하이픈도 정규 2집 지금 발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SM은 이제 NCT 127에서 정규 6집 발매를 했고, 또 보시는 것처럼 뭐 라이즈, 샤이니, 웨이션 V 등등해서 보이그룹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JYP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트레이키즈 7월부터 이번 달부터 지금 활동 쭉 해나갈 계획이고, YG는 이제 마지막으로 트레저가 이제 가을 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번 신곡을 들고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상반기에 엔터 쪽에서 이슈하면은 좀 미니진 대표를 시작으로 해서 뭐 뉴진스, 에스파, 뭐 르세라핌 이쪽에 많이 이슈를 먹었었는데, 음반 판매량만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시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게 세븐틴이 뉴진스보다 훨씬 많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이즈가 지금 에스파에 비해서 더 많다라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 네. 스트레이키즈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뭐 아재 셋이 모여가지고 이거 하는 얘기가 맞나 모르겠지만, 일단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고 외국 팬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은데, 잘생겨서 네, 일단 잘생긴 게 가장 최우선 아닐까 반박을 못할 논리긴 하네요. 라고 생각하고 잘생겨서. 있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YG가 갈수록 좀 뒤처지는 것 같네요. 블랙핑크 이후에 뭐 별다른 선전하는 게 없는 모양인데, 네. 하반기 이후에도 뭔가 좀 기대주가 없는 모양이죠, YG는? 맞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는 뭐 빅뱅, 2NE1, 블랙핑크 쭉쭉쭉 라인업이 짱짱했는데, 사실 올해는 보릿고개 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단 실적만 해도 그런데요. 일단 이번 2분기랑 연간으로 보더라도 적자 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70억까지도 분기 기준으로 보는 곳이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40억까지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시 연간 기준이 조금 더 나은 거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조금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 때문일 텐데, 일단 이 적자까지 이유가 나오는 거를 좀 살펴보면 이 IP 세대 교체가 조금 늦어졌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베이비몬스터가 혼자 지금 YG를 캐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당장의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아직은 투자 단계다라는 점까지 짚어볼 수 있겠고,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블랙핑크가 단체 활동을 지금 YG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은 실패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블랙핑크 활동이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2NE1, 위너 등도 이제 내년에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조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뭐 남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긴 합니다만, 스트레이키즈 멤버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 지금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 요 소식을 토대로 뭐 이런 하반기에 엔터주들은 얼마나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남돌들이 계속 컴백을 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기대하세요? 일단은 엔터주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작년 말이었나요? 그 고점을 찍고서 아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시혁 의장이 박진영 대표와 같이 출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K-팝을 위기가 왔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 위기가 뭐였냐면, 역시나 K-팝 자체가 이게 한정된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대중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 것이 아니라 한정된 팬들, 소수의 팬들만 대상으로 해서 퍼져 나갔기 때문에 그 어떤 성장의 어떤 속도나 이것들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제 그 이후에 나왔었던 여러 뉴스를 보시게 되면 단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예가,
한 팬이 뭐 앨범을 뭐 50장, 100장을 사서 거기서 포토카드만 빼가지고 버린다든가 이런 것도 솔직히 정상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K-팝의 한계로 지적을 이제 받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이미 다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일단은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상저하고를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가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다면 이제 주가의 반등의 강도인데 반등의 강도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반등의 강도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굳이 희망을 하나 좀 찾아보자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네, 최근에 중국이 점차 이제 스탠스를 갖다가 좀 유화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 전에 경유를 했을 때 비자를 갖다가 144시간을 이제 면제를 해줬거든요. 이것을 경유를 하지 않고서 다시 말해서 비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방문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이게 가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유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전에 한 달인가 2달 전에 그 인디 밴드를 갖다가 베이징에서 공연을 허가를 해줬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가장 많이 튄 게 바로 여기 엔터주 아니겠습니까? 예. 이틀 동안 거의 한 20% 정도 튀었는데 결국 만약에 중국 쪽에서 이런 국내 엔터사들의 어떤 그 중국 내 공연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는 뉴스나 어떤 유화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부터는 멀티플을 다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쪽의 스탠스가 많이 달라진다라면은 엔터주들 역시도 상저하고에 대한 업황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세게 슈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화면 보니까 잘생기긴 했네요. 스트레이키즈. 잘생겼습니다. 하이브와 이 JYP, SM 이 하반기에 이사님이 좀 주목하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네, 하반기는 이제 거의 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을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네, 내년 성장률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싼 것도 사실이지만은 역시나 이제 그 BTS에 대한 부분들 무시를 못하겠죠.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퍼가 21배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그로스 마진이 성장률이 47% 정도 나오고 있고요. SM이 12배에 한 27%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만 놓고 본다라면은 하이브가 역시나 높은 멀티플만큼 높은 성장률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 위버스에 대한 어떤 플랫폼 모멘텀이 아직까지 주가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예. 하이브를 일단 탑픽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은 SM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JYP 같은 우리가 스트레이트키즈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물론 그것을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것은 불확실성 해소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 NTC와 스트레이트키즈 자체 전체 성장률만 놓고 보면 약간 좀 역성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고요. 그리고 세븐틴 같은 경우도 앨범 판매량이 약간 좀 플랫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브는 탑픽, 차선은 SM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주엔 또 상반기 소외됐던 엔터주가 좀 하반기엔 탄력받기를 좀 바라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의 이번 신곡 제목이죠. 칙칙축축 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기보다 젊은 우리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